붕괴, 파멸, 이 디스럽션이라고 말하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델이에요. 이 붕괴 모델. 이 지금 현재 세상에 위기가 온 건 맞는데 그 위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나 그게 혼란인 거죠. 그러니까 위기는 틀림없이 왔는데 그 위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볼 때 신문지상에서 뭐 연금의 위기다, 직업의 위기다, 뭐 출산의 위기다, 위기 얘기는 무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위기인가? 그거를 연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그걸 인식. 그러니까 위기의 인식, 위기의 그냥 인식이 아니라 위기의 정도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인식은 첫째, 그냥 기존 체제의 유지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존 체제 내에서 분명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근대성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를 근대 사회라고 한다면 근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체, 정부, 학교 이런 데서는 병원 이런 근대 사회의 조직 대부분의 조직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체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기존 형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주류죠. 이게 지금 근대 사회의 주류 세력들은 자기가 주류 세력이니까 정부가 우린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고치려고 그러는데 잘 안 고쳐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체제 의식이 위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논란이 있어서 그래요.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이런 철학자들이 있어요. 하버마스를 비롯해서 이게 모더니즘의 완성.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근대성의 완성. 아직 우리가 이 모더니티, 근대성이 완성이 안 됐다. 그러니까 완성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미완성이니까 완성을 시키면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 체제를 전부 다 배척하자, 파괴를 해버리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가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 운동이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 운동 하는 사람들이 60년대 말에 다 파괴해버리자라는 예술 운동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 예술 운동 특히 건축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었는데 파괴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파괴가 되지는 않겠죠. 파괴를 하면 뭔가 새롭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파괴한다고 말하면 약간 돈키호테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생각해봤어요. 혁명. 우리가 얘기하는 혁명이라는 것들이 근대 사회의 체제 번역, 근대로 하는 근대 사회로 변하는 이 근대 사회의 체제 변혁 방식이 근대로 돌아올 때 중세 전근대를 거부와 파괴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대적 혁명의 방식을 답습했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 탈근대 혁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의 혁명인데 탈근대 혁명을 위해서 이러니까 혁명이 별로 잘 의미가 없어진 거죠. 요거를 탈취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자주 설명하는 데리다예요. 데리다가 직접 또렷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걸 분석한 바에 의하면 포월, 포월의 변혁 방식, 포월의 역사학. 난 이렇게 말하는데 포월의 변혁 방식, 포월의 역사학. 포월이란 단어는 포함 플러스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과거를 버리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감싸고 넘어가기. 둥그란 원에 둥그란 원이 있는데 그 원을 과거의 역사들을 버리지 않고 감싸고 넘어가는 역사학을 데이터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런 조건 없는 학교론에서 그 하는 장소, 하는 얘기는 팔근대 시대를 위한 새로운 건설, 구축,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틀, 시스템의 구축. 구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싸고 넘어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데리다의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그 논리가 구체적으로 데리다는 게 이론으로 설명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구축 작업이 필요하다. 작업이 필요한 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위기의 정도 시대의 지금 현재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있냐면 조건 없는 학교라는 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학교죠. 새로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팔근대 시대의 세상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리더, 리더십 훈련, 리더십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세상을 찾아야 되니까 인문학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니까 리더십 인문학적 교육과정으로 지금 조건 없는 학교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이걸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한 이유는 이 위기의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대처 방안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의 정도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어쨌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논문에서는 이 모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그 새로운 시대를 위한 틀이 어느 정도의 위기의 정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식이 뚜렷하게 안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제안하고 있는 모델은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Radical change will occur. 그러니까 will occur.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because of specific structural issues such as those described more, or that there is an inevitable outcome to set of issues. 그러니까 어떤 그 결과가 필연적인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네 개를 이렇게 구분하지도 않는 거죠. 이거를 지금 네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잘 모르겠다. 이런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I am suggesting, 내가 여기서 제시하는 건, 이 필자가 제시하는 거는 political system is undermined by events such as economic failure, defeat in war, or environmental catastrophe. 그러니까 기존의 현존의 정치적 시스템이 훼손됐을 때, 그러니까 경제적인 실패, 그 다음에 전쟁의 패배, 그 다음에 환경의 재난 이런 걸로 됐을 때, 또는 political system is going to have to change or fail. 바뀌거나 바뀌는 거는 바뀌면서 개선할 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fail. 이게 실패할 건지. 그거를 그냥 그런 식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지, 그거를 정도를 가늠하는 훈련을 하지는 않는 거죠. 가늠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필자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정도 문제를, 이미 역사를 훑어가면서 그 정도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Success or failure depends on the choices that readers make. The ability to give people a fresh set of ideas that will help them to see a new way forward. 그러니까 이 성공과 실패라는 거는 그 지도자들이 선택하는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면 지도자들이 그걸 대처하긴 했었어요. 누가 다 위기라고 말하고 대처를 하는데
그 선택을 정확하게 평가를 못하는 거죠. 위기의 수준을 모르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프레시하다 아이디어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길을 가려고 이런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조금만 더 개론적인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통가에서 최근에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났었는데,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난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기가 막힌 거는, 이게 처음에 폭발할 때 멀리서 폭발하면 그냥 그 바닷물이 오염된 정도겠죠. 예, 이게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계속 또 깜깜해진 다음에 또 남잖아요. 새로운 건설 작업. 이게 위기가 진짜로 그렇게 온다면 새로운 건설 작업이 어떻게 될지 준비가 되지 않다면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The outcome of disruption is often completely unexpected to contemporaries. 그러니까 이 붕괴의 결과가 동시대 우리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예상되지 않고 있는 거죠. 둥가의 그 화산 폭발이 아주 상징적인 것 같아요. That is precisely because ideas from outside the mainstream.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러니까 주류의 바깥에서는 아이디어들이 그 기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체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일본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얘기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 이 필자도 일본의 기존 체계 유지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과 3번과 4번. 그러니까 2번은 기존 체제 파괴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필자가, 내가 왜 필자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1번이 아니라면 3번과 4번일 텐데,
결국은 4번일 텐데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 프레임워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아야 될 그 위기의식 때문에 이 디스럽션의 아웃컴 그 결과물 붕괴 결과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앞으로 얘기할 텐데 그런 위기의 단계론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서론 부분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We can know in evidence and advance. 미리 알 수는 없죠. 어떻게 이 딥섭 시크넷을 알 수 없어요. 그냥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냥 먼 바다에서 폭발해서 섬이 하나 더 생겨서 이익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전체를 덮을 수도 있는 거, 나라 전체를 덮을 수도 있는 거죠. What history can teach us?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줄 수, 가르칠 수 있는 거는 what the circumstances are that lead to disruption. 어떤 상황이 이런 붕괴로 초래됐는지를 역사 속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중에서 그걸 읽어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 붕괴의 정도도 여러 문제가, 단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들이 여기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결과로 우리가 뭘 직면하게 될지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좋지만 이 붕괴 단계, 위기의 단계에 대한 이런 논리가 먼저 있어야지만 읽어나갈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에 읽을 때는 그래서 그 메이저 디스럽션 중에서 첫 번째 디스럽션, 로마의 그 기독교로의 개정부터 역사를 훑어나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읽을 때 이 글은 이 위기의 네 단계에 대해서 고려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읽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조심을 하면서 그런 위기의 네 단계 중에 어디인지 그럼으로써 우리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상황에 있는 위기의 상황이죠. 이게 그냥 시츄에이션이 아니죠. 크리티컬 시츄에이션, 크라이시스죠. 디스럽션, 비슷한 디스럽션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위기의 단계를 미리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